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시험 공부하기로 했죠? 자, 우리 26페이지입니다. 시험 대비 교재 가지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네. 본 교재 있고 그 뒤에 시험 대비 교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재에서 문제 유형 그리고 핵심 내용들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 쯤에 가서는 선생님이랑 얘기 다 했어요. OT에서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내용만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비법 노트 같이 올려줄 겁니다. 그거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각각 해당하는 시험 범위의 내용들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2학기 전 범위를 다 올려놓을 거고요. 청포도라는 이제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포도 작품 함께 볼 거고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작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단원의 제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문학 작품을 볼 거고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것이 주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공부한 이 시의 내용들, 뭐 표현상의 특징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학습 목표인 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아는지가 시험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로서 했다면 수행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 바로 나오죠. 첫 번째,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문학작품은 해석 방법이나 바로 독자의 인식 수준, 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우리 뭐 배경지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관심, 뭐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바로 뭐 가치관. 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때요? 네, 사람마다 모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슷한 해석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형식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 뭐 작가, 작품, 작품이 창작된 이러한 시대 그리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우리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부했던 내용을 심화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추론하며 이렇게 추론하며 듣기 아니면은 뭐 경험과 아니면 자신 경험을 떠올리면서 뭐 읽는 것, 뭐 말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 얘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그게 이제 문학작품으로 보는 건데 그거 말고도 뭐 설명하는 글을 읽든 아니면 내가 뭐 설명한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하든 뭐 듣는 것이든 읽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개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작품이죠. 작품의 정보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네, 잘 합쳐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학작품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고 감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포도라는 시를 공부했고요. 이 청포도라는 시는 뭐 현대시 자유시사정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격을 한번 보면서 이 청포도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이 감각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감각적이다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같은 이러한 우리 그 감각 기관을 활용한 심상 있죠? 이런 심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인 대비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런 요소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 미래지향적이다 해서 이런 거 뭐 주제와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포도가 이제 제재인데 이 청포도라는 게 포도가 알알이 막 맺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알알이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청포도 한 송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 송이가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내고장 7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하늘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서 박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렇게 뭔가 여유로운 희망이 생기는 뭐 이런 평화로운 공간 뭐 이런 거라고, 평화를 꿈꾸는 곳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 네, 요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청포도가 나온 것이고 그걸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주제를 우리 방금 봤듯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해석에서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이러한 배경 같은 거 작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광복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겠구나. 왜? 일제강점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딱 봤었을 때에도 어떤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식으로도 독자가 또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포도 뭐 손님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청포도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손님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주제와 함께 연관해서 기억하셔도 되고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했다라는 점. 평화로운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 푸른빛. 깨끗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 흰빛. 네, 요런 식으로 시각적인 이러한 요소를 서로 대비시켜가지고 나타내는 특징, 우리 감각적이다라고 했죠.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는구나 까지 우리가 바로 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표로서 그냥 대충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보다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자임을 보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연에서는 내고장 7월엔 청포도가 익어가는 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청포도 속엔 뭐가 있다? 꿈과 소망이 담긴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흰 돛담배가 밀려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엔 네,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기다림의 자세, 화자의 자세, 태도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러한 태도, 어떠한 태도?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정성스러운 태도로 네, 바로 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의 올 때를 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시의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 당연히 내용 보시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포도 먹었을 때 어때요? 그 속안의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이렇게 깨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껍질 빼내고 하면서 그 과즙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손님을 위해 적셔도 좋다잖아. 기꺼이 나서서 어떻다는 거야? 행동하려는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 헌신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은쟁반에다가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모시 수건을 딱 이렇게 마련해 두는 거야. 왜? 내 두 손 한폭 적셔도 좋지만은 손님이 뭔가 이렇게 드시거나 뭔가 이렇게 청포도를 내드렸었을 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시 수건을 은쟁반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손님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깨끗한 것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거?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누구를?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요 단원에서의 핵심. 자, 우선은 작품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은 내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시의 표현이라든가 시의 내용적인 측면, 네,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포도라는 요 시요, 네, 제목 이걸 통해 내용상에서 청포도가 어떻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과 푸른빛과 흰색이 색채 대비 이루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더욱 강조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말하는 이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으면서
바로 이러한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점. 자,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거? 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작가 또는 당시의 현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제 작가를 봤었을 때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아, 그러면 바로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럼 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었을 때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겠냐라는 거지. 당연히 요거는 그럼 광복을 의미하겠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한 건 무엇이다? 작가 또는 현실 중심으로 해석했다.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내가 얻었어. 자, 그러면 이 시는 어떻다? 바로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무엇이다? 독자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요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 딱 보시면서 그와 관련한 또 다른 예를 보면서 아, 같이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는 관련되는 서술형에서 정확하게 답을 또 서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 더 심화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뭐 무슨 관점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문학작품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입표합시다. 문학작품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감성해야 되죠?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요. 독자의 관심이나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문학작품의 해석 방법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죠. 사람마다 당연히 그러한 배경 지식이나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문학작품 작가나 작품이 창작된 시대보다는 내용과 형식에 초점을 맞춰 감상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땡! 이 시에는 푸른빛과 흰빛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이루죠.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이거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 포도 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정포도. 다음 감상과 관계가 깊은 작품 해석 요소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써보는 것입니다. 작품 내적 요소, 작가, 독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단원의 핵심. 독립운동가 나왔네. 활동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가? 시인이라고 했지. 그럼 뭐겠어? 당연히 작가겠네. 뭐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니은. 작가 중심으로 이제 작품 해석한 거죠. 그 다음 이 시는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손님을 기다리는 말한 옛 기대를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럼 작품의 내적 요소.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대. 아, 그러면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구나 라고 느낀 거지. 누가? 독자가. 그러면 뭐겠어? 아, 독자 중심으로 해석했다. 니은, 기역, 디귿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가난한 사랑 노래 28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요 작품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해석도 물론 같이 연관해서 알아두셔야 하지만 문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의 거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 제목 잘 보세요. 자, 문학이 시대의 거울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고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이 여러분 보여주잖아. 그러면 뭐?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뭐 그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니던데요? 이 작품은 아예 뭐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완전 과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그 당시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어떻다.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는 그대로 그 작품의 그러한 당시의 시대 문화적,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사건, 주요 내용들이죠. 당연히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때는 일제강점기구나. 이때는 조선시대구나. 이때는 뭐 조선 후기구나. 이때는 1930년대, 195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이쯤이구나. 지금 현재 시기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보통 어떤 소재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좀 있지요. 네. 이렇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즉, 그걸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작품 잘 감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가난한 사랑노래라는 그 당시의 어떤 산업화, 도시화되던 시기에 젊은이들의 그러한 어떤 힘든 고된 삶, 이런 것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삶에 대해서 쓴 시들, 그런 것들을 많이 썼던 신경림 시인의 작품을 봤어요. 자, 갈래는 당연히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현실적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단원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소단원의 제목하고 학습 목표하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자, 선생님 이거 그냥 보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써가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가난한 젊은이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어떻다? 가난한 젊은이의 삶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는 1980년대, 7, 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라고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산업화 시기예요. 한참 막 산업화되고 또 하나 도시화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전에는 농경사회, 농업이 줄을 이뤘어.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농업을 했던 것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공장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막 이러한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살짝 무시가 되면서 막 고도의 성장 과정을 이루던 그때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도시의 노동자로서 힘겹게 살아갔던 젊은이들, 가난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도시에서 힘겹게 밤 늦도록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유를 즐기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여유라는 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사랑 아니면 삶의 어떤 행복 막 이런 것들을 즐길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표현적인 면에서는 서리법. 뻔한 어떻게 보면 질문이야. 답이 딱 나와 있어. 그런데 일부러 의문형의 문장을 써가지고 의문형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어떤 문장의 형식, 그게 서리법인데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강조하고 변화시켜서 강조하고 그런 변화 중에 하나로 또 도치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술어, 가자, 집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먹자, 밥을 이렇게 그런 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 강조해서 전달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들이 쓰입니다. 바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심상.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심상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문제 예시로 해서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한 이 상황을 표현한다라는 점이랑
가난하다고 해서 못 모겠는가? 라고 반복해요. 반복하면 뭐야? 강조도 하지만 운율도 형성하죠. 자, 운율 형성하고 정서도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점. 이렇게 중요하죠. 1970에서 80년대 도시화 산업화되던 그 시기.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이러한 현실.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짜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행부터 3행까지 보면은 이제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4행부터 7행까지는 지금 자신이 처한 고달픈 이 현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서 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렵겠어요. 그리움. 그러면서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그렇지만 뭐라는 거야? 가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러한 서러움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만 왜 다 이야기하느냐? 결국에 이러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시는 무엇? 그러니까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주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난하다고 해서 못 모겠는가? 이걸 반복하죠. 자, 못 모겠는가? 하고 질문해요. 서리법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서리법이에요. 그 서리법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서리법. 그러면서 가난하지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우리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자,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냐? 당연히 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강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의 의미 강조하면서도 뭐라고 한다? 그 감정, 이 말하는 이가 느끼는 감정을 또 한 번 강하게 드러낸다라는 점. 자, 그리고 반복하면 또 시적인 면에서 우리 갈래상의 운율도 형성할 수 있겠구나. 운율 형성 요소 찾는다고 하면은 요런 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의 내용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오른쪽 보세요. 지금 보면은 사랑한 사람과 이별을 했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어요. 고향에 계신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난 때문에 인간이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감정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이 도시 노동자들이 많았어. 아, 산업화 시대에 이러한 도시 노동자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점. 아,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이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꼭 기억합시다. 시가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두 점을 치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순찰 돌면서 예전에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 금지해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 막 새벽 이런 때에는 딱딱 이렇게 치면서 몇 시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못 다니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보는 거.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막 힘겹게 그러한 열악하게 열악한 조건에서 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조금은 무시당하면서 이 산업화 도시화되던 그 한창 그 시기 1970년대 80년대에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게 더 중요시되었던 시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굴러가는 소리 요런 거가 당시 1970년대 80년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다. 고된 삶을 보여준다. 열악한 삶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작의도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그래서 고달픈 삶을 살아있던 안타까운 처지의 젊은이들을 결국 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왜 모르겠냐? 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러니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이구나 라고 주제랑 같이 함께 연관하시면 되고 창작 의도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 문제. 이 시에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먹겠는가 라는 구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복해가지고 말한 이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강조한다 라는 점. 그 다음 이 시 말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면 동그라미 가표합시다. 틀리면 이웃의 한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웃의 한 젊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감정을 잘 모른다 라고 했는데 말하는 이가 왜 몰라요? 알지. 아는데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모르겠냐? 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참아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고향을 떠나 도시에 온 이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시는 1970년대, 80년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산업화되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점을 치는 소리, 딱딱 이런 소리예요. 방범대원이 막 이렇게 가뒀어요. 가뒀다는 게 뭐 감옥에 갇히겠다 그 말이 아니고 못 돌아다니게 잡았어요. 호각소리, 육중한 뭐예요? 그때까지도 막 계속 기계를 굴려가면서 공장을 돌려가면서 막 산업화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부제에 이웃의 한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힘겹게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젊은이들에 대한,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는 그래서 이 시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쩌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도시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까지 막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막 이렇게 억눌러 가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힘겨워.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한다?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28페이지 가난한 사랑 노래에 대한 핵심 내용 요약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볼 테니까 문제 푼 뒤에 강의 들어봅시다.